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박 AI입니다. 오늘은 RNN을 같이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구현해볼 RNN은 훈민정음 서문을 학습하는 RNN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아웃풋은 이 RNN이 훈민정음 서문을 잘 학습하였을 경우 서문의 첫 단어인 나라의를 입력하면 그 다음 문장들을 자동적으로 출력해내는 그런 RNN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을 시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num 파일을 이용해서 from scratch 가장 기본적인 함수로부터 RNN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이 RE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보통 이제 문자열을 다루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 데이터를 넣어 볼 텐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훈민정음 서문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RNN을 만들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훈민정음 서문의 데이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어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에 이렇게 현대 한국어로 해석된 버전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함수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프리프로세싱, 그래서 RNN이 학습을 하기 용이한 형태로 바꾸어주는 그런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보통 딥러닝에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 딥러닝 모델이 잘 받아들여서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프로세싱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들을 서로 구분을 해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이 토큰을 이용을 해서 RNN이 토큰 바이 토큰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을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띄어쓰기 기준으로 보통 한국어는 좀 복잡합니다. 영어랑 달라서 단어가 있고 또 조사가 있어요. 나라의, 나라가, 나라을 이런 식으로 조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처리하는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오늘의 예시에서는 그냥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띄어쓰기에 따라서 토큰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필요 없는 다른 문자들, 예를 들면 한국어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숫자나 한자나 이런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함수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미 다 그렇게 제가 필요 없는 단어들은 한자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잘 처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다른 이 말 뭉치들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보시려고 하신다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데이터 같이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해서 필요 없는 한글 외에 다른 것들은 특수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서 한 칸씩 띄어서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각각의 이 띄어쓰기별로 토큰을 만드시고, 이 토큰을 만드는 방법도 보통 가장 유명한 방법은 NLTK 토커나이저가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만 사실 이 오늘의 예시에서는 이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지 않는 것처럼 간단한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토커나이저 함수를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임포트를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원래 정석대로라면 토커나이저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계속 우리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겠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 토큰들을 만들어 냈고요. 그 다음에 이 토큰들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데이터에 들어있는 보캐뷸러리, 즉 단어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보캐뷸러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없애줘야 되겠죠.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고, 또 그래서 토탈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토커나이저 방식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씩 그 보캐뷸러리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을 하나씩 인덱스로 0번부터, 만약에 보캐뷸러리에 들어가 있는 이 단어의 수가 100개라면 0번부터 99번까지 독립적으로 하나씩 다 독립적으로 다 이렇게 배당해 주는 것이 월드2 인덱스. 그래서 이 월드2 인덱스가 하는 일은 가령 이 나라의 라는 단어에는 넘버 제로를 배당을 하고, 말이라는 단어는 1을, 중국과는 2를,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에게 숫자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나중에 원핫 인코딩, 원핫 벡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를 이제는 숫자로, 왜냐하면 단어 자체를 이 딥러닝 모델은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로 바꿔주고, 숫자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줘서 그 원핫 벡터를 이제 트레이닝에 쓰는 것이죠. 학습에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처리 단계로서 이런 월드2 인덱스가 있고, 이제는 말하자면 디코딩 과정, 반대로는 이제 숫자를 받아들였을 때 그 숫자가 해당되는 그 단어 자체, 우리는 숫자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문자를 알아보기 때문에 이 딥러닝 모델이 생성해내는 숫자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즉 단어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index to world라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처리 함수인데요. 이 전처리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주어야 하는 함수는 이제 initialize.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u 벡터, w 벡터, v 벡터 이렇게 세 개의 가중치가 RNN에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이제 initialize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feed forward 함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ed forward 함수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인풋을 받으면 이 인풋과 타겟,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타겟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말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기 때문이죠. 나라의가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타겟이라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타겟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히든 스테이트의 그 이전 히든 스테이트, 그렇죠? H프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전 히든 스테이트까지 받아들여서 피드 포워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로스는 0이고 각각의 값들을 다 이제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이전 스테이트를 이렇게 -1으로 배정을 하고, 그 시퀀스 레벨은 우리가 이제 단어를 학습을 하는데 이 세 개의 단어로 기본으로 해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2개로 처리를 할 건지, 혹은 5개로 처리를 할 건지, 이런 시퀀스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퀀스 넘버대로 이렇게 피드 포워드를 각각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자, 이 부분이 바로 원핫 인코딩, 각각의 월드에 대한 원핫 인코딩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풋 i에 대해서 i번째 인풋에 대해서 원핫 인코딩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함수에 집어넣는 것이죠. 이 탄젠트 그리고 ux, wh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공식을 이렇게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이렇게 H1을 계산할 때 W와 히든 스테이트,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U하고 가중치 U하고 인풋을 곱한 다음에 탄젠트를 해준 것이 히든 스테이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자 U와 인풋을 하고 다음에 W와 이전 히든 스테이트 I-1점 이전 히든 스테이트하고의 곱을 탄젠트로 해주는 것을 바로 히든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1을 이제 YS를 계산하는데 그 V와 히든 스테이트를 곱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O1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백스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V와 H1을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백스를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로스를 계산해 주는 것까지가 피드포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백워드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백워드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백워드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워드의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통한 시간을 따라 흐르는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 dv, dw, dl 이 부분을 다 처음엔 다 0으로 이제 가중치로 변화량을 0으로 설정해 준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시간순의 역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인지를 이렇게 역순으로 했고요. 아웃풋 사이즈를 이렇게 하고 아웃풋의 타겟을 원한 이코딩을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왜냐면 아웃풋의 원핫 인코딩이 바로 브라운 트루스 이제 정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PS 확률에서 그 원핫 인코딩을 뺀 것이 바로 이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출력했던 확률과 그라운드 트루스를 뺀 것을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와 소프트백스를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울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V를 매번 스텝에서 이제 구해 나가는데 요것과 요것의 곱을 DV를 구한다라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요 공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인풋 시퀀스. 여기서 인풋 시퀀스가 두 개였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더 했고요. 만약에 세 개면 세 번 더 하고 네 개면 네 번 더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요것과 요것의 곱을 이제 계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del O1 del V 혹은 del O2 del V가 결국에 히든 스테이트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히든 스테이트를 이렇게 곱해준 것입니다. 이거를 다 더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과정을 요 과정을 이렇게 지금 구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실 이 dv라는 것이 del L del V del V를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것이죠. 자, del L del V까지는 쉬웠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인 것들을 이제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델타 recent 그러니까 델타 이제 i번째 스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델타를 이렇게 구해봤어요.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가 del L del W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del L1 del L2 지금 이 부분을 따로따로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부분이 말하자면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과 V하고 1 마이너스 히든 스테이트 제곱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현한 것입니다. V하고 PS는 아까
y hat 마이너스 y라고 위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v하고 여기서 v하고 ps 즉 y hat 마이너스 y,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a 1 마이너스 히든 스테이트 제곱, 그렇죠?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만들고 계속 이터레이션으로, 지금은 시퀀스가 2개이기 때문에 2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시간을 거슬러 와서 이 델타를 계산해서 이 델타를 통해서 델 W와 델 U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이 이터레이션 할 때 이 델 리센트, 이 공통적인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를, 이렇게 W와 이 델타를 또 곱해서 W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사실은 이 델타 리센트를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이 입력 시퀀스가 길이가 2였기 때문에 사실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여기 W 여기 보이시죠? 한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게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하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길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계속 계산되는 부분인데, 지난 강의에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2번만 했기 때문에 입력 시퀀스가 2였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만 계산되고 말았지만, 여기에서는 이 J가 2가 아니라 3, 4, 5라면 계속 반복해서 WT를 계속해서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델타에 W를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1 마이너스 히든 스테이트 제곱, 즉 델타에 W를 곱하고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쭉 지난 시간을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1 마이너스 히든 스테이트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델타와 W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 마이너스 H 제곱, 그렇죠? 그런 것처럼 델타와 W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히든 스테이트 제곱, 이렇게 해서 끝나도 괜찮고, 만약에 시퀀스, 입력 시퀀스가 2 이상, 즉 3이나 3이는 계속 반복할 때마다 이 델타 리센트를 W를 곱해주고 또 그 전에 히든 스테이트 곱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지난 강의에서는 2개만, 즉 입력 시퀀스가 2개밖에 없었지만, 오늘 보여드릴 이 훈민정음 예문은 입력 시퀀스가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을 포함시켰어요. 이 부분은 이 코드를 보시면서 또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백프로파게이션인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함수는 predict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이제 predict는 간단합니다. feed forward랑 거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만 다른 부분은 feed forward에서는 이제 입력값을 통해서 최종 확률을 계산했고, 최종 확률을 통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로스, 즉 손실값만 계산했지만, 여기서는 그 확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덱스가 무엇인지, 가장 높은 확률로 그 다음 이 단어, 예를 들면은 나라의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내부적인 계산을 통해서 출력값이 말2라고 하는, 그 말2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인덱스에 대한 말을 디코드를 해줘서 그 말이 정말로 무엇인지, 그 넘버에 해당되는, 그 확률에 해당되는 그 말 자체를 리턴해주는, 그래서 그 리턴해주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모델이 학습이 잘 됐네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필요한 함수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프리프로세싱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 데이터,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제 그 로우 데이터고요. 그것을 이렇게 토큰으로도 나누고, 보케블러리가 몇 개인지, 그리고 월드 투 인덱스, 인덱스 투 월드, 이렇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그 값을 받는 건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했으면은 이 토큰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단어가 띄어쓰기 기준으로 각각의 단어들을 이렇게 배열로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토큰 제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것은 그럼 뭐다? 이렇게 나라의, 두 번째 것은 말이, 열 번째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별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어별로 접근을 해야만 그 다음에 원핫 인코딩 벡터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이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이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42개이고 월드 투 인덱스는 각각의 그 토큰들, 각각의 보캐블러리 단어들을 어떻게 숫자로 배치하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할이라는 단어는 0, 문자와는 1, 이런 식으로 0부터 41까지, 즉 42개죠. 그러니까 총 42개의 각각의 보캐블러리를 숫자로 배치를 하였어요. 즉 이 숫자를 가지고 원핫 인코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000001 000000 이렇게 쭉 원핫 인코딩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index to world는 반대로 이제 넘버를 받아들이면 그 넘버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이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훈련, 즉 트레이닝에 쓰겠다. 이제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학습해야 할 가중치들을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학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은 이렇게 P라고 하는 것은 이 긴 문장에 지금 제로부터 시작해서 한 입학 동안 우리가 아까 입력 시퀀스를 3개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3으로. 그러니까 P를 0부터 시작해서 0, 1, 2 넣고 그 다음에 1, 2, 3 넣고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쭉 3개씩 넣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히든 스테이트는 제로니까요. 제로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만 번을 반복을 시키겠다는 뜻이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인풋은 자 토큰이 있고 토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 1, 2, 3 이렇게 각각을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로부터 시퀀스 랭스 그러니까 제로부터 0, 1, 2 요 3개의 토큰을 각각의 토큰을 넣어서 인덱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넘버가 0, 2, 0, 2, 4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뀌었다면 인풋은 0, 2,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타겟은 한 칸씩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라는 사실 이것을 무엇을 학습시키겠다는 뜻이냐면 인풋과 타겟을 보면 어떻게 학습시키겠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나라의라는 단어를 넣으면 바로 그 다음에 말이라는 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너레이션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제너레이션 시키겠다. 그러니까 물론 좀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요. 사실 GPT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챗 GPT라든지 이런 GPT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첫 단어나 두세 단어들을 쓰면 그 단어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나올 단어들을 계속 예측하고 확률을 예측해서 계속해서 다음 단어들을 계속 예측해 나갑니다. GPT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auto regressively prediction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라는 말이 들어오면 이 RNN은 오직 훈민정음 서문만 학습했기 때문에
나라의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데 가장 높은 확률로 말이라는 이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고 그 예측하는 값을 제너레이션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학습시키겠다는 뜻으로 인풋과 타겟을 한 칸씩 밀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라는 말이 들어오면 그 다음 단어인 말이라는 단어를 나오도록 그렇게 학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풋과 타겟을 그렇게 정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렇게 피드 포워드에다 넣고 최초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를 아까 봤던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 확률과 그 다음 히든 스테이트와 그 다음 값들과 또 로스까지도 나옵니다.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가중치들의 변화를 예측을 해서 넣어주면 공사광법에 의해서 가중치는 업데이트가 되고 이것을 그냥 무한 반복 만 번씩 계속 반복해 주면은 이 W, U, V가 이 훈민정음 서문을 학습을 해서 훈민정음 서문의 가장 첫 단어인 나라의라는 단어를 넣으면 그 뒤에 있는 문장들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되겠죠. 물론 RNN은 좋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후에 우리가 배울 LSTM을 보시면 LSTM은 RNN보다는 훨씬 좋은 모델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잘 예측하지만 RNN은 잘 하지는 못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은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것은 모든 이 C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딥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배워볼 만하고 이걸 가지고 구조를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우리가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포크가 우리가 10,000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100 단위로 갈 때마다 로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RNN을 우리가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로스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이제 줄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0번 에포크를 10,000번 정도 반복을 시켰는데 보면 좀 더 학습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추고 이 RNN이 얼마나 그 훈민정음 서문을 잘 학습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테스트 해볼 수 있게 하려고 YM을 넣었고요. 중간에 브레이크를 치면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의라는 게 처음 단어였기 때문에 나라의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의라고 치니까 서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좀 뭐랄까 좀 서로 반복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훈민정음 서문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좀 길게 해볼까요? 한 40개 정도까지 브레이크를 하고 다시 40번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그래서 백성이 이루어져 할 뻔했어도 마침내 이렇게 뭐랄까 이 프레이즈 안에서 계속 좀 뭐랄까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은 훈민정음 서문의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제너레이션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 모델은 그냥 학습용 모델이기 때문에
바닐라 RNN이고 여가 가장 기초적인 RNN이고 최적화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 러닝 레이트라든지 또 입력 시퀀스 개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RNN의 구조와 또 한글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드는 완벽한 코드가 아니고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바탕으로 더 훌륭하고 좋은 RNN 모델 그리고 여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더 발전된 개선된 여러 많은 RNN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RNN을 numpy로 구현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GitHub 코드에다가 제가 잘 올려놓았으니까 얼마든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LSTM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